안녕하십니까, 수지 황현식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 달랏을 소개합니다. 달랏은 베트남 럼 동성의 성도로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해발고도 1500m에 위치해 고산 기후를 띠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 18도 정도로 연중 따스한 날씨를 유지합니다. 영원한 봄의 도시라 불릴 정도이지요. 17세기에는 원래 참족 등 소수민족들이 모여 사는 작은 촌락에 불과했지만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화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휴양도시를 건립합니다. 1916년 프랑스 식민정부 이후에 달랏시 수립을 선포하며 도시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달랏은 날씨에 걸맞게 열대, 온대 작물이 모두 재배되는데 베트남 전체의 식품 수요 상당수를 충당하는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우스와 노지 재배 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딸기, 아보카도, 아티초코, 커피, 꽃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달랏에서 여성의 날을 맞아 예쁜 장미를 선물 받았습니다. 오후 6시에 문을 여는 달랏 야시장은 규모가 큽니다. 볼거리, 먹을거리가 한가득 있습니다. 말린 과일, 꼬치구이, 과일, 찰밥, 기념품, 반짱, 느엉 등 군것질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패딩, 털모자 등을 파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많은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부 놓은 찰밥을 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트엔남 인공호수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진흙 조각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호수는 황홀했습니다. 약 20분 정도 배를 타고 진흙공원으로 갔습니다. 진흙공원은 진흙으로 만든 공원으로 길이 나무들과 어우러지게 아주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꽃과 식물을 잘 가꿔 놓았고 조형물이나 조각상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어디서든 사진을 찍으면 인생샷이 가능했습니다. 2012년 세워진 진흙공원은 달랏의 원시시대부터 프랑스 식민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진흙으로 만든 조형물을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진흙공원을 만든 찐바중은 4년간의 연구를 거쳐 비에 쓸리기 쉬운 바잔 진흙을 콘크리트에 배길 정도로 뛰어난 내구성을 지닌 독특한 색의 친환경 소재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진흙공원이 바로 찐바중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2인승 루지를 타고 닷단나 폭포로 향했습니다. 닷단나 폭포는 달랏시에 있는 폭포로 높이 20m이며 물줄기가 3개입니다. 상류에 안정적 수온을 가지고 있어 풍부한 수량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m 높이 급류로부터 내려꽂히는 폭포는 물이 매우 맑은 지역을 형성합니다. 총 길이 350m로 1폭포에서 5폭포까지 협곡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닷단나의 루지는 달랏의 유일한 루지고 차량 속도를 늦추는 제동 센서가 있어 차량 사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인용 더블카로 원하는 대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핸드브레이크를 장착했습니다. 평균 속도는 10에서 20km이고 내려서 닷단나 폭포를 관람한 후 다시 루지를 타고 돌아올 수 있는 과정입니다. 크레이지성은 베트남 2대 대통령 딸이었던 건축가 당비엔 응아가 설계한 곳입니다. 화려한 곡선과 색감으로 만들어진 크레이지 하우스는 독특한 건축물로 인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크레이지 하우스는 여행객에게 달랏의 독특함과 특유의 분위기를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크레이지 하우스에는 호랑이, 캥거루, 개미 등 테마로 꾸며진 기괴한 객실 1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투숙객이 없을 경우 일반 방문객에게도 내부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문한 날은 내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랑비앙 마운틴은 달랏의 지붕이라 불리는 고원입니다. 2167m 높이 랑비앙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달랏 시내와 주변의 멋진 전망을 자랑합니다. 하이킹, 케이블카, 승마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구불구불한 언덕, 생기 넘치는 꽃밭, 그림 같은 풍경, 고요하고 매혹적인 휴양지입니다. 베트남 마지막 황제로 알려진 바오다이의 여름 별장은 20세기 초 프랑스 제국의 요청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프랑스식의 건축 양식과 디자인을 반영하고 있으며 유럽식 정원과 풍부한 장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별장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황제가 휴식을 취하고 정치적인 회담을 진행하며 문화적인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바오다이 황제 여름 별장의 아름다움은 방문객들에게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오다이 황제 여름 별장 출입문 좌우로 있는 방에는 황제의 사진과 다양한 소품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황제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체험방도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모습과 세련된 디자인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의상과 액세서리를 전시하는 구역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져 온 실크 의상과 주얼리 등 다양한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정원에서는 아름다운 식물과 조경이 방문객을 맞아 주었습니다. 근대화 시대의 황제 가족들의 생활의 흔적과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달랏 시내에서 7km 떨어진 곳에 있는 인푸옥 사원은 달랏 관광 필수 코스입니다. 사원을 만든 재료가 쓰레기로 버려지는 유리병, 도자기, 조각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록달록한 색깔과 화려한 외관으로 꾸며진 거대한 불교 사원이 아주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던 사찰이 파괴되어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는 것을 본 스님이 1949년 이 지역의 불교 신자들과 함께 깨진 유리조각, 도자기, 파편, 세라믹 등을 붙여 만들어 1952년에 완성했습니다. 관세음보살상은 말린 꽃으로 만든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드라이 플라워 부처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60만 송이 국화꽃으로 만든 관세음보살상의 꽃의 무게만도 1000kg이 넘는 데다 높이는 무려 17m에 달한다고 합니다. 꽃은 1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 합니다. 달랏 야경 카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비닐하우스 뷰를 보는 곳입니다. 포토존이 구석구석 마련되어 있어 사진 찍기 좋은 달랏 카페에서 생강차 한 잔 마시며 비닐하우스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중림사는 달랏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관광 명소입니다. 중림사는 대나무가 많아서 중림사가 아니고 대나무처럼 올곧게 수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싱싱하고 예쁜 꽃밭이 있고 오래된 분재가 많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같은 대승불교를 믿고 있어 대웅전과 좌우 고루, 종루, 선방 등이 배치되어 있어 한국의 사찰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중림사는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21시까지 개방되고 있습니다. 반바지, 스커트, 민소매 등 노출이 심한 복장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달랏 기차역은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 건축된 아르데코 건축 양식의 건물입니다. 기차역을 건설하는데 6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건축했다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달랏역은 1938년 완성하여 1964년까지 기차가 운영되던 기차역으로 사용되었으나
베트남 전쟁으로 철도가 파괴되어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달란역에서 7km 정도의 구간을 관광열차가 옛 모습을 하고 하루 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